안녕하세요. 세상이 흔들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전변의 저울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직에서 12년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여성 변호사이고요. 오늘은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그런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다른 형사사건과 성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범죄가 주로 제3자가 없는 그런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만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가해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둘만 있었던 경우에 성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경우는 있었던 행위는 인정은 하지만 이 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경우였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양쪽 진술 중에서 어느 쪽의 진술이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이나 증거에 부합하는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계에서 일관된 진술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하고 또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즉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기억해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피해자는 성범죄 사건에서 통상 3번까지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경찰 수사 단계, 그리고 두 번째 검찰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법정 증언까지 3번의 단계에 걸쳐서 진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와 같이 3번의 진술이 토시 하나까지 모두 일치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러한 주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주되게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가령 성범죄가 일어나게 된 그날 어떠한 경위로 가해자와 만나게 되었는지, 만나서 어떠한 상황에서 모텔에 가게 되었는지, 모텔에 가게 된 이후에 앞뒤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진술하게 되는데요. 일어났던 사건의 그런 시간과 순서, 앞뒤 상황들을 잘 기억하고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행위를 부인을 한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간의 앞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가장 많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피해자의 주된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증거입니다. 이제는 증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에는 우선 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령 성범죄가 있고 나서 바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나 옷 같은 데 묻어있는 DNA를 채취해서 국과수로 보내게 되고요. 이를 가해자의 DNA와 대조해서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피해자의 신체나 옷에 남아있는 증거가 아니라도 그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모텔에 출입을 했다거나 가해자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상황이 담겨있는 CCTV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적 증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하게 되고 그 발생 직후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와 통화를 해서 이런 힘든 상황에 대해서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하나의 인적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 친구가 그러한 통화를 기억을 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이 참고인의 진술 또한 그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문자 메시지나 SNS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만약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그리고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건들에서는 굉장히 그런 사건이 정확하고 그리고 가해자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관성이 있는 진술,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